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다항식이라는 게 있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얼추 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 건데 당연히 뭐가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4개가 존재하겠죠. 자, 근데 덧셈이랑 뺄셈을 하려면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식을 좀 정리해야 된다. 왜냐면 덧셈이랑 뺄셈은 기본적으로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류항끼리 연산하는 거라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정리정돈이라고 하겠죠.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으로 뭘 채택한다? 내림차순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림차순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오름차순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내림차순 위주로 하고 내림차순의 의미는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했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간단하게 그거에 관한 문제들을 좀 할 건데 마더텅이 이게 문제집이 개인적으로는 좀 쓸모없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라는 부분을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근데 이거 더하기는 예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할 게 없겠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내림차순 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곱셈부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곱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애들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제곱이 있고요. 당연히 a-b의 제곱도 있고요. a 더하기 b 곱하기 a-b 뭐라고 이름 붙여요? 합차공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것을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거에서 이제 우리가 심화를 시키는 거죠. 고등학교 공통수학 1이라는 것은 중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훗날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확률과 통계로 나아가기 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심화 및 확장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해보죠. 중학교 때 a 더하기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을 배웠다면 당연히 이걸 심화하려면 뭔 생각을 해? 2개짜리 항을 제곱하는 걸 했다면 그걸 확장하면 3개짜리를 뭐 해요? 제곱하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뭘 이야기할 수 있어? 2개짜리를 세제곱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개짜리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2ca가 될 거고 그렇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곱셈이라는 걸,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거예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를 어떻게 하면은 제가 전개돼요? 어떻게 전개하자고 했어요? 2개 하고선 하나 더 해? 어떻게 전개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먼저 전개하고 그 다음에 전개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마다 하나씩 골라서, 맞죠? 곱셈이,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거는 항마다 한 개씩 선택해서 얘네들끼리 곱하는 거죠. 그래서 A를 곱하면 얼마? A 세제곱. B를 곱하면 얼마? A제곱 B. 그리고 A를 곱하면 얼마? A제곱 B. 뭐 A 곱하면 얼마? A제곱 B에서 A제곱 B가 3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아, 괄호가 3개 있는데 셋 중에 한 개에서만 B를 선택할 거야. 그럼 그 가지수는 뭐예요? 3가지죠. 그래서 3A제곱 B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랑 관련져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걸로 우리가 뭐도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A 더하기 B의 4제곱까지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쵸? 만약에 A 더하기 B의 4제곱을 한다면 A의 4제곱 당연히 있을 거고요. A 골라서. 근데 만약에 그 다음 항은 A 3개랑 B 하나를 곱할 거잖아? 이거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쵸. 4개 있겠죠. 왜 그러냐면 4개의 괄호 중에 A를 3개 고르고 B를 1개 고르니까 B를 고를 괄호가 하나냐, 2개냐, 3개냐, 4개냐 맞죠? 그래서 4A 제곱, 세제곱 B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착안해서 지금 교재에는 없는 주제인데 이게 센에 있는 문제. 내가 문제를 풀다가 가끔 이제 떠오르는 문제들을 가끔 이야기할 거예요. 다른 교재에 있는 것을 좀 참고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이야기하는 게 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x 더하기 1부터 x 더하기 10까지 곱했을 때 우리가 x 9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x를 9개, 10개의 괄호 중에 x 9개 고르고 숫자가 하나니까 그 x 9제곱의 개수는 숫자가 하나가 1이냐, 숫자 하나가 2냐, 숫자 하나가 3이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것이며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5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곱셈이라는 것을 단순히 a 더하기 b의 제곱이 저거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먼저 제곱하고 하나를 곱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각 괄호당 하나씩 골라서 계산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것도 우리가 전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a-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a-b의 세제곱이 있겠고 그냥 전개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당연하게도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연습했을 수 있지만 얘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b가 마이너스 b가 1개 들어있는 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b가 3개 들어있는 것도 마마마라서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며 그게 결론적으로 뿔마를 이제 교대 형태로 나오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에서 3개짜리의 제곱과 2개짜리의 세제곱을 파생시켰죠. 합차 공식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게 뭐예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 건데 뭐가 핵심적인 거야? 전개를 했는데 2개 곱했으니까 보통 이제 항이 3개에서 4개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2개밖에 안 나와. 뭘 돼서? 그렇지. 삭제돼서, 소거돼서. 그래서 합차 공식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소거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2개짜리 부호가 달라서 생기는 합차 공식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개로 확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2개짜리랑 3개짜리를 곱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전개돼요? 이 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이렇게 전개되겠고요. 그리고 그럼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a-b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가운데 항의 부호만 다른 거죠. 그리고 걔는 누가 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가운데 있는 항을 그대로 따라온다라는 측면이 이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2개, 3개짜리가 있다면 3개, 3개짜리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3개, 3개짜리는 뭐예요? x제곱, 그러니까 ab로 할까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보통 합차되면은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얘는 제곱 4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또 하나 뭐냐? 3개짜리가 아닌 것도 있냐라고 했을 때 되게 긴 놈이 하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합차 공식에서 변형된 애들이 4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곱한 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 형태에서 결국 마주하게 되는 애인데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잖아, 맞지? 그럼 얘를 이제 확장시킨 애는 어떻게 돼요? 2개짜리가 아니라 몇 개짜리겠어? 3개짜리겠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 더하기 abc라서 결국 괄호마다 하나씩 고르니까 항은 3개가 돼요. 그러니까 x가 3개 있든 a 하나에 x가 2개 있든 ab에 x 하나 있든 abc 이렇게 3개가 있든 무조건 3개씩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더하고 3개짜리 더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풀풀풀이 있다면 당연히 누구도 있다? x-a, x-b, x-c도 전개할 수 있겠고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마이너스 abc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써먹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센에 있던 주제인데 이게 여기는 없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없죠? 네.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에 있던 건데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a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예를 들어서 2구 ab,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7이고 abc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3개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이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접근할까? 지금 여기 얘기하다가 여기를 했잖아?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힌트를 어디서 봤지? 내가 알고 있는 개념, 어디에 있었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눈치채야 돼요. 이거, 요거랑 여기에서 있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ABC.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곱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가 똑같고, 그 다음 게 달라야 되잖아? 근데 얘 지금 그런 형태예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접근해서 저걸 등장시켜? 이런 형태일 때만 우리가 이것처럼 되는데 얘네가 등장하는데 이건 그 형태가 아닌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지금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플러스 2인데 여기는 다 뭐예요? 하나씩이 모자라네. 이 세 개에서 하나가 모자라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 2에서 C가 모자라네. 2에서 A가 모자라네. 2에서 B가 모자라네. 라는 걸 눈치채야 한다는 거죠. 눈치채고, 그럼 이 형태는 내가 알고 있는 형태랑 똑같은데? 라고 해서, 그러면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이 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걸 떠올리지도 못하고 당연히 문제를 못 풀어요. 알았죠? 당연히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서 교재에 있는 기본 개념 정도는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관련된 거는 당연히 문제를 떠올리지 못한다. 문제 안에 힌트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건 사실 문제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힌트, 우리 머릿속에 있는 힌트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곱셈 공식 있죠? 얘네들은 다음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시험을 볼게요. 6, 7, 8, 9, 10, 11, 12. 뭐 번호 순서는 안 지켜도 됩니다. 13, 14. 이 14개는 곱셈 공식 다음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뭐 적지 않아도 여기 교재에 다 있죠? 있지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뭐가 없냐? 얘가 없죠? 요게 교재에는 얘가 없나 봐요. 안 써 있죠? 뭐 헷갈린 사람은 적어 두시고요. 영상은 올라갈 테니까 보면서 뭐 다시 외워놔도 괜찮고요. 그렇죠? 일단은 외우는 걸로 합시다. 지금 어쨌든 여러 번 복습하던 거를, 그러니까 여러 번 했던 거를 우리가 복습하는 과정인 건데, 결국 시험에서는 시험을 하려면 어차피 100점 맞는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알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다시 설명 들으면서 생각들 정리하고 좀 더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곱셈 공식을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뭐도 곱셈 공식 변형도 존재하겠죠. 곱셈 공식 변형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였어? 기본적으로 그냥 이항만 하면 되는 형태였죠. a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2ab를 한 게 순서를 살짝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를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하거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2ab라고 하거나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4ab라고 쓰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죠. 이항의 결과 해줄 수 있었고 그럼 얘네처럼 우리도 이번에 지금 이야기했던 곱셈 공식을 적당히 이항해서 변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보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항하는 결과지만 살짝 다른 형태도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는 애를 어떻게 한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고요. 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는 것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에 a 마이너스 b다. 물론 전개하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는데 이 형태 자체로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합과 곱으로만 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요 플러스일 때는 마, 뿔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 마가 된다라는 식으로 부호가 되는 것을 좀 인식해줘야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항에서 만드는 애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항에서 만드는 애는 요 정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이라는 애를 그냥 아까 써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항하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 더하기 3abc로 그냥 이항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변형하는 과정은 우리가 특별히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어떻게 변형된다? 그렇죠. 2분의 1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쓸모가 있긴 해서 이것까지도 그냥 당연한 이야기지만 생각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뭐 하면 된다? 3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변형이 있다. 근데 변형 문제에서는 얘네가 그렇게 막 메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중요한 애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이 형태는 앞에 있는 애랑 형태가 거의 흡사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이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랑 똑같죠.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뭔 소리야?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게 중학교 것처럼 돼 있다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운 이 두 개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겠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써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 x 빼기 x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는 ab가 있어야 되는데 그 ab가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된다? 1로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 취급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곱셈공식 변형인데 우리 곱셈공식 변형도 기억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 걸로 할게요. 둘, 이건 하나만 하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뭐 여기까지만 하나만 하고 여덟, 아홉. 총 23개인가요? 다음 시간에 23개 적는 걸로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시험이니까 그냥 암기했는지 시험 보는 거니까 그냥 백지 주고 그냥 다 쓰면 됩니다. 알았죠? 백지 주고 23개 다 쓰면 돼요. 개수는 다시 알려줄게요. 23개다 라고 알려줄 거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 질의응답 받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개념 설명 좀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좀 가질 거예요. 가질 건데 그때 뭐 좀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다시 질문하는 걸로 합시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시간이 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마 문제 푸는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했으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개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어떤 A라는 애를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상등식 형태로 A는 BQ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치?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A 나누기 B Q고 Q 쓰고 빼면은 이제 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형태로 나누기를 할 때 최고차항 개수들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를 내가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최고차항 개수들끼리만 얼마? 2 제곱이죠. x.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 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서 또 몫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면은 4. 그래서 몫이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나머지는 b보다 차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차수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관련된 문제들 우리가 그냥 유형별로 한두 문제씩만 풀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문제 정도만 미리 해보면, 이거는 같이 안 해도 되겠죠? 곱셈으로 한번 해보면 뭐가 좋을까요? 69번 한번 웬만하면 가장 첫 번째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볼까요? 중간에 좀 문제 여러분들 많이 풀고 관련된 거 질문만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69번 보면 2x 더하기 3y 4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xy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xy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것만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항에서 어차피 하나씩 곱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꺼내면 되지 그걸 일일이 다 전개하는 거는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 쉽죠? 80번 한번 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라는 애를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2x제곱 위에서 아래 빼주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4x 더하기 3 몫이 얼마? 4가 돼서 4x 더하기 3 얘가 나머지가 되고 몫은 얘가 되는데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에 대해서 문제에서 q에 마이너스 1 대입해달라 했으니까 얼마? 9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간단하게 우리가 차수 비교해주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어서 99번 한번 볼게요. A는 2 더하기 루트 3, B는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실 요 정도 문제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쵸? 그냥 제곱해서 더해도 되니까 그런 건 막 어렵지 않은데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A 더하기 B가 얼마? 4랑 A, B가 얼마? 1이라는 걸 이용해서 4의 제곱 마이너스 2 해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 변형을 해주면 된다라고 여기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죠. 그 두 개짜리에 대한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문제 풀면서 질문을 하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도 첫날이 첫 시간이라서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거는 그래도 있겠죠. 그래도 한번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쯤은 해보면 좋겠는데 122번 한번 볼게요. 두 개짜리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게 영석고의 시험에 나왔던 주제였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모의고사 문제 뭐 변형한 거였다 그런 이야기고요. 정육면체죠. 여기까지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합쳐서 얼마? 그렇죠. 8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8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부피의 합이 224라 했죠. 부피의 합. 부피합. 그래서 부피를 구하기 위해 이제 문자를 도입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부피 여기 문자 A, 얘 문자 B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그치? 그게 지금 224라고 한 거죠. 근데 이 8이라는 걸 그럼 어떻게 써먹는다? A 더하기 B가 얼마? 8이라고 써먹을 수 있다. 이 두 개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곱셈 공식 변형. 떠올라야 돼. 이 224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인데 224는 8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 곱하기 8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요? 8로 나누어주면 얼마니? 28. 이게 64 마이너스 3A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AB가 얼마면 돼? 28. 36이면 되겠고, 맞죠? 그럼 AB가 12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끝이 아니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건널비의 합이죠. 건널비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야? 6배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당연히 이 AB도 알았겠다. 그렇죠. 뭐 해주면 돼요? 6 곱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럼 64에서 24 뺐으니까 40이라서 답은 240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문자로 표현해 보면서 필요한 곱셈 공식 변형들을 떠올리고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거는 끝내고 이제 문제 풀이면서 나머지는 숙제 위주로 하는데 이게 첫 단원이라서 그렇게 막 엄청 설명하고 자시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네. 그래도 이제 뭐 같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 풀라고 했을 때 질문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한번 풀어보라고 해볼게요. 첫날이니까 좀 같이 풀어보면서 같이 또 맞춰봅시다. 자, 첫 번째로 79번 한번 지금 79번은 집에서 풀어보시고 78번 한번 풀어볼까요? 78번 지금 풀어보세요. 한번 몇 문제 정도는 같이 시간 줄 테니 풀어보면서 해보죠. 78번.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이게 공간이 좀 모자랄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은 노트 같은 거 하나 사놓고 관련 노트에다 풀면서 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네. 다시. 이 문제 의여고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 모의고사 번호가 적혀 있는데 모의고사 번호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맞죠? 얘네들은 어렵다. 이건 많이 어렵다. 문제 참고하면서 보세요. 많이 어렵다. 이건 좀 조금 많이 어렵다. 나머지는 이거 밑에 있는 나머지 번호들은 이렇게 조금 어렵나? 이런 식인 거예요. 맞죠? 어렵나? 일반적으로 의정부에서는 많이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긴 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어쨌든 모의고사와 수능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다들 잘 풀었네. 잘 풀었네.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냥 어떻게 했는지만 한번 같이 맞춰봅시다. 다들 워낙 잘해서 그 문제는. OC 더하기 CD가 X 더하기 Y 더하기 3이라고 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X 더하기 Y 더하기 3이고, 그 다음 DA 더하기 AB 더하기 BO라 했어요. DA 더하기 AB 더하기 BO. 여기가 3X 더하기 Y 더하기 5인 거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바퀴 돌린 게 얼마야? 한 바퀴 돌린 게 4x 더하기 2y 더하기 8이 둘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게 얼마가 돼요? 두 개 더한 게 2x 더하기 y 더하기 4가 가로 더하기 세로예요.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이 세로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해? 얘에서 이 주황색 빼면은 누구만 남아? 얘만 남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 요 모양이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거기서 얘 더하면 얘 빼면 얘가 돼요. 그래서 가로의 절반이 얼마다? 가로의 절반이 여기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3 빼면 x 더하기 1인가요? 그럼 가로는 2x 더하기 1. 그러면 세로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이거에 얘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야? y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다 치환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뭐 적당히 x, y라고 해서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 건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나라면 이렇게 접근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또 맞춰볼게요. 우리가 85번 한번 보겠습니다. 85번 이거 3개짜리라 좀 힘든가? 한번 좀 시간 더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85번. 아니다, 86번이 그나마 더 쉽겠다. 86번 합시다. 85번은 별표 3개짜리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86번이 적당하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오답 한번 하고. 다요? 당연하지. 하지 말까요? 당연히 다 해야지. 네. 여기네요. 내가 이건 좀 어렵죠. 별표 2개짜리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잘 고민해봤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게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거는 나는 자주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이름 붙여서. 뭐라고 이름 붙였죠?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상황. 맞아요. 소공식이라고 말을 했죠. 그쵸? 소자 닮았다 해서 우리가 소공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관련된 건 뭐 있어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고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맞죠? 그리고 뭐 더불어 여기 얘 곱하기 얘가 넓이라서 얘 곱하기 얘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그래서 넓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얘 곱하기 얘도 있지만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의미에서 얘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3분의 8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방금 말했던 소공식과 관련 짓는다면 얘 곱하기 얘가 1이죠? 그래서 이게 x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분의 1 더하기 x가 얼마? 3분의 8.
3x를 양변에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이 0인 거야. 이게 관련된 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 중학교 때 이런 얘기를 해요. x가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얼마예요? 어떻게 구해? 대입해서.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지. 괜찮았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뭐를? 이거를 x 플러스 1 하면 얼마야? 루트 2죠. 얘가 x 플러스 1에 뭐니까? 제곱이니까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x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걸로 얘한테 대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식을 찾아서 그 식을 변형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어. 그럼 x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그 내용식 쓰면 되잖아. x는 3분의 4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에서 7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당연히 지금 x가 문제에서 1보다 크다라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다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에 대입할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엄두가 안 나.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 주황색 식을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죠. 어떻게? 진짜 나눕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을 나누면 몫이 x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이라서 몫이 얼마? 1.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 계산하면 9x 더하기 3. 즉 주어진 식이 준 식이가 저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9x 더하기 4래. 그럼 말하는 거죠. 얘는 어차피 얼마래? 0이잖아. 그럼 지워진다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얘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럼 9x 더하기 4는 얼마예요? 3x가 4 빼기 루트 7이니까 16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2차 방정식 풀 때 닮음 이용해서 푸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소공식은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봤을 때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것 정도는, 즉 여기를 x분의 1라고 써서 더한 게 3분의 8이다 정도는 금방 해주면 좋겠어요. 굳이 닮은 비를 써야 되냐라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되냐? 상관없는데 좀 이런 방식도 연습을 해보자.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방향은 결과적으로는 수능 때까지 써먹는 방향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일종의 패턴처럼 준비 또는 이제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저런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혹시 소공식 쓰나?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형당 하나씩은 해보면 좋겠죠? 116번 한번 해볼까요? 116번.
고통스럽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오냐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나와요. 이 정도까지는 아까 했던 문제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학교마다 다르긴 하고 학교마다 이런 문제 몇 문제 나오는지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나오긴 해요. 자, 일단 x랑 y에 대해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나왔어요. 나한테 이제 구하라고 하는 정보는 뭘 이용해서 구하겠어? 당연히 곱셈공식 변형이겠지. 그럼 변형을 하려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누구랑 누가 나와야 돼? x 빼기 y랑 xy가 나와야 되죠. 맞아? 근데 딱 봤을 때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건 이 직각을 위시해서 xy 루트 10 지금 뭐야? 얘란 말이야. 방금 내가 말했다시피 얘를 구하려면 x-y와 xy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나왔어. 그럼 뭔 생각이 들어? 아, 둘 중에 하나는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얘를 알려주는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구해서 다른 하나를 따로 구해주고 그 다음 곱셈공식 변형을 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은 그 사고 단계가 좀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따라가야 돼요. 고민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한 문제당 5분 이상, 이거 지금 보면 16번이니까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5분 이상 고민하는 건 되게 자연스럽다 생각해주면 좋겠고 5분 이상 고민해도 잘 모르는 거면은 힘들 수 있지만 5분 동안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진행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그쵸? 제곱 더하기 제곱은 1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말했다시피 난 이 둘 중에 하나를 적분하고 싶잖아?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얘를 써먹으려 합니다. 왜? 이 그림에서 x, y가 의미하는 게 뭔데? 넓이. 그쵸? 맞죠? 물론 넓이는 2분의 1 x, y지만. 그럼 넓이는 xy인데 그건 누구랑 누구 곱한 거? 루트 10 곱하기 뭐예요? 높이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얘를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얘가 7분의 2 루트 10이잖아. 근데 여긴 뭐야? 루트 10이지. 그래? 이게 지금 딱 중학교 2학년들이 이런 거 하거든? 7분의 2 루트 10이고 그냥 루트 10이에요. 얘는 7분의 7이라는 거죠. 맞아요? 평행하니까 뭐가 일어난다? 닮음. 그러니까 이런 직각삼각형 또는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위시한 이런 삼각형에서는 닮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면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인 거예요? 2대 7 닮음이에요. 그치? 다른 말로 그러니까 여기가 몇 대면? 여기가 2대 7 닮음이잖아. 근데 나한테 정작 알려주고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누구야? 높이지? 높이랑 관련지면 몇 대 몇이에요? 5대 7 닮음입니다. 높이는 5대 7 닮음이에요. 즉 다시 PQ 대 H라고 할까요? PQ 대 AH가 몇 대면? 5대 7 닮음이고 그래서 AH가 얼마가 돼요? (5분의 2) 7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5분의 2 루트 10이 됩니다. 나왔죠? XY 얼마예요? 얘랑 루트 10 곱하면 얼마냐? 4. 원하는 게 누구야? 얘 필요하죠. 그래서 x-y의 제곱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 20에서 8 뺐으니까 12가 되고요. 그래서 x-y는 2루트 3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2루트 3의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죠. 3 xy 2루트 3 계산해주면 12, 24 48루트 3인가요? 잠시만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죠? 얘가 2지? 야 어떻게 12가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미안해요. 이거 20으로 착각했나 봐 내가.
2가 되고요. 여기 2고요. 그럼 여기도 2 루트 2의 세제곱. 여기도 루트 2죠. 자, 확사가지네. 14 루트 2죠. 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요런 거 이야기 좀 잠깐 해보죠. 이게 중학생들이 한창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그냥 비교를 하죠. 평행하다고 할게요, 그냥. 여기가 A 대 B예요. 근데 실제로 길이가, 여기 길이가 2래. 그럼 여기 길이 얼마라고 해요? A 대 B인데 여기 길이가 2야. 그럼 이거 문자로 어떻게 표현해요? 맞아요. A분의 2B 이렇게 쓰는 거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비례식 쓰는 거 이해는 하거든? 이해는 하는데 요 정도는 그냥 연습을 하세요. 뭔 말이냐면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사과를 10개 들고 있고 나랑 쟤랑 5대 10, 5대 7이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비교할 때, 난 10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5대 7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거를 몇 등분해서 5등분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있는 거야? 얘가 7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 비율만큼 나눠주고 제 비율만큼 곱해주면 그게 내 길이를 이용해서 제 길이를 구하는 거죠. 즉 뭔 말이냐? 여기가 7분의 2 루트 10인데 여기가 5대 7이 나왔다면 여기에다가 그냥 5분의 7 결국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례식이 딱히 필요 없다는 거죠. 굳이 한 줄을 더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 정도는. 알았죠? 이 정도는 고민을 합시다. 하다 보면은 저거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AH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 의식이 있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넓이랑 관련 짓기 위해서 이 높이라는 걸 억지로 보조선 그어가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것처럼 점지해주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찾으려고 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좀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구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 오케이. 그럼 바로 이거를 구하기 위한 시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알았죠?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로. 5분 동안 고민을 하되 저렇게 뭘 해야 되자고 표적을 잡고서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알았죠?